안녕하세요. 시미아 토크의 마술사 박승용 이성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미아 토크의 주제 마술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프로 마술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마술사 안 될 거니까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마술을 지망하는 마술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아마 학생들이 혹은 직업적으로 꿈꾸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곳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프로 마술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 마술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현우 마술사님이 좀 간단하게 정의한 거죠.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작년도에 이 아르카나 잡지에 인터뷰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도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이 있었어요. 프로 데뷔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뭐가 프로죠?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현우 마술사님께서 아르카나 이전에 인터뷰를 하셨을 때 그 프로에 대한 그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가셨던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프로는 수입적인 활동, 마술로서 수입을 벌어들이면 그때부터 진정한 프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따지면은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만 프로 마술사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프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일단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라도 네. 잡아보는 게 어떨까. 기준점을 거기에 두고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만 프로 마술사다. 그럼 프로 마술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마술로 수익 활동을 창출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보통 행사로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행사를 해서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해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보통 행사 어떤 종류의 행사가 많나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스테이지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클로즈업 행사는 아쉽게도 많지는 않네요. 프로 마술사가 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 거는 없습니다. 자격증이나 시험 존재는 해요. 마술계에 굉장히 많은 마술협회 혹은 마술학회라던가 그런 단체들은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정말 마술에 맞자도 안 들어간 그런 단체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네. 마술문화협회, 마술협회, 마술 컨텐츠협회. 정말 다 있는 건가요, 그거? 진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름도 못 들어본 단체들이 정말 네. 많긴 한데 그런데 꼭 소속돼 있어야만 마술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혀 없죠, 그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 인증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다라기보다는 마술사가 프로 마술사가 되는 데에 자격증이 필요 없다인데 자격증 자체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그런 자격증을 발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자격증들이 있지만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 프로 마술사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이가 고등학생이시더라도 그냥 이제 본인의 생활비나 학비를 행사에 뛰셔서 해결한다. 그럼 본인은 이미 프로 마술사세요. 실제로 고등학생 프로 마술사도 현재도 다시 존재하고 형 세대 때도 저희 때는 대부분 그 고등학생, 중학생 나이에 데뷔하는 게 더 많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거칠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행사 뛰셔서 그 소득으로 세금 떼고 신고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프로 마술사입니다. 그래요. 프로 마술사가 되는 방법. 행사를 꼭 해야만 하나요? 방과후 강의도 있죠. 강의도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방과후 강의로 수입 버시는 프로 마술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정말 많아요. 방과후 강의 예전에 많이 하셨죠? 네, 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과후 강의가 이제 아니더라도 저 때는 방과후 강의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 제가 한참 강의를 할 때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특별 활동, 개발 활동이라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보통 방과후, 요즘에 방과후 같은 느낌의 그런 강의들이 있었어요. 네. 프로 마술사들마다 데뷔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 형 같은 경우에는 데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프로마스가 되는 법까지는 노는데 네. 공식 데뷔에 대해서 공식 데뷔. 저희 세대로서는 공식 데뷔라 하면 어느 소속사에 들어가서 마술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하는 걸 데뷔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알렸을 때를 데뷔라고 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소속을 들어가서 뭐 행사를 하거나 뭐 공연을 한다거나 하는 거를 데뷔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 같은 경우는 첫 데뷔 공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데뷔 공연 기억납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연을 했었죠. 그때는 물론 마술을 지금처럼 잘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저는 클로즈업 마술사인데 클로즈업 마술로 데뷔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워낙 흔한 일이기 네. 때문에 공식 데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학생 마술 대회가 아마 공식 데뷔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또 네. 그 대회 1등 수상자입니다. 그런 건 상관없고. 잘할 거 자랑해야죠. 자기 PR 시대. 수익은 행사로도 얻었고, 대회 상금으로도 수익을 얻었는데, 둘 다 수익적으로는 창출을 했으니까, 데뷔를 뭘로 할 것인가. 저는 뭐, 소속사에 들어가서 이름을 걸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데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나뉘신 분도 있고요. 저는 비록 매니아긴 하지만은, 지금 와서는 그 데뷔라는 개념이 마술계 쪽에서는, 좀 많이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마을 단체에 가서 그냥 행사 공연 때는데 그거를 데뷔화 치자니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일반 행사는 데뷔로 쳐주지 않는다. 뭐 치고 싶으면 본인이 칠 수 있는데 데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래도 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김한승 같은 경우에 자기 개인 공연을 데뷔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 공연을 해야만 데뷔다. 이렇게 데뷔가 모호한데 굳이 따진 걸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요즘에는 뭐 데뷔를 따지는 일은 사실 잘 없으니까요. 근데 종종 데뷔를 기재하는 프로마스터분들 계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데뷔를 그런 거예요?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그 데뷔를 왜 따지게 되냐면, 이거는 사석에서도 얘기 안 했었거든요. 데뷔를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쨌든 저희는 마술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주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술사들. 행사 관계자가 뭐 이력서를 요청한다던가, 뭐 혹은 그런 데는 굳이 데뷔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행사마다 뭐 그런 게 들어가야 하는 행사도 있는데, 거의 사실 없다고 보면 되고. 지금도 근데 간혹은 있다는 거죠. 간혹은 있을 수 있죠. 이력서에 데뷔나 등단 연도가 어떻게 되세요? 데뷔나 등단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무조건 써야 됩니다. 마술사들이 이제 많이 하는 행사 중에 뭐 큰 규모의 행사, 뭐 시나 뭐 대도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할 때가 있어요. 시민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큰 공연들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정해진 폼이 있습니다. 그 폼 안에는 데뷔, 등단 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작품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작품 이름 뭐라 써줬어요? 저는 그래서 공식 데뷔를 행사라고 적어놓을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국가나 어떤 시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 내가 일반적으로 저는 무슨 그냥 동네 주민센터에서 그냥 공연한 게 데뷔예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래서 제가 이런 거 데뷔라고 치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문서상의 데뷔로는 저는 이제 대회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회 수상을 이제 공식 석상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게 되는 거죠. 혹은 뭐 나는 내가 공연을 먼저 시작해서 뭐 이름이 걸린 공연, 예를 들어 뭐 저희로 따지면은 뭐 1m 마술이라던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1m 마술 나오고, 뭐 1m 마술 정보 나오고, 예매 가능하고, 이렇게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들은 다 이제 공식 그 공연물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식적인 데뷔 혹은 등단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활용이 될 수는 있어요. 좀 이렇게 깊게 실무적인 내용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프로 마술사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프로 마술사가 되려면, 그러면 대회나 이런 마술계의 공식적인 그런 뭐 컨벤션이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데뷔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마술로서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수익 창출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프로 마술사에 데뷔를 할 수 있고, 뭐 마술 강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나 마술을 제작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내가 프로 마술사로 데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데뷔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바는 어. 마술사 되는 게 어렵진 않다. 마술사, 프로 마술사로 데뷔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생각보다. 네네. 이제 프로 마술사가 대신에 되려면, 아마 이걸 끝까지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프로 마술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보통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개념이. 프로 마술사가- 마술하면 다 마술사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실무적으로 그 프로 마술은 어떤 건가? 프로 마술사가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은 그걸 계속해서 수익 창출을 내면서 먹고 살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심야 토크 주제, 프로 마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승룡이 형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패키매니아 1, 3분이었고요. 저는 마술사 박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